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본인을 수사한 검사, 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는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이번 랭킹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사법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이 사법 대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대법원 압박용 법안 5개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조의대 특검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 조직법 개정안, 지금 5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법원 재판까지 헌재에서 판단받는 이른바 4심제에 동조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4심제 자체도 우리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법원에서는 엄격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거쳐서 심리를 하지 않습니까? 2번의 사실심과 법률심까지 거쳐서 결론을 내는 것이고 파기환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2번의 재판이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국까지 5심제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까지 한 차례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사법의 과잉이 될 수 있고 이 절차상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저희가 익히 알듯이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헌법에 입각한 포괄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명목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바람직한 사법 질서를 좀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좀 누가 봐도 좀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기 때문에 옳고 대법원은 이재명 그 후보에게 유죄를 줬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하다라는 그 인식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의 방향성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고 좀 기능적인 사고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집권 후 이 민주당 정권이 가져올 그런 파국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포심이 경감이 될 것이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재판 소원 제도가 생기게 된다면 대법원 판결도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배경, 그 배경을 두고 좀 헌재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사법부에서는 법조계에서는 오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해서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의 확대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이 취지에, 그러니까 이 기속력에 반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일종의 기본권 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구제할 길이 있는데 이걸 사실상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면 대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어떤 그런 재판을 할 거라는 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게 되는 4심제의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친 소송 비용의 증가라든가 오히려 확정 판결 시기가 늦어지면 국민의 권리 구제 시점이 늦춰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요. 재판 소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사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이제 사심에 갔어야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재판을 감당할 자력이 되는 이제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도입이 되는. 사실상 4심제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재판을 감당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판사들도 실제로 격앙된 분위기로 알려졌는데요. 국민 불편을 도외시한 법 개정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보복 차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입장에서 헌재 입장에서 오랜 수건이었다고 하지만 4심제 입법을 한 게 왜 지금 시점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화면으로 봤지만 다양한 법안들, 그러니까 사법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서 뭔가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늘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도 뭔가 이런 사법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때 뭔가 언론에 알리고 뭔가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다양한 법안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헌재 입장문 얘기할 때 저는 그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헌재는 문영배 재판관 퇴임했고요. 지금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막 한때는 탄핵 기각 몇 가지 결정이 나왔을 때 막 찬양하듯 막 추앙했던 그런 그 헌법재판관들도 있거든요.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성 의견을 냈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고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이걸 4심제 악용 이런 부작용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진지하게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